2016년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베트남 중부 지방의 작은 마을. 지역 경찰서로 이어지는 길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흐릿하고 조용해졌습니다. 푸른 언덕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초가 지붕 위에서 수탉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의 조용한 분위기는 마을 중심부에 있는 오래된 반얀나무 근처에서 들리는 떠들썩한 대화 소리에 깨졌습니다. 그 나무는 커다란 캐노피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더럽고 해진 옷을 입은 깡마른 아이 5명이 혹독한 추위에 맞서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10살 정도의 여자아이 르메이가 아이들 앞에 섰는데 그녀는 결의에 찬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을 가지고 있었다. 마이는 마치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듯이 가느다란 팔을 뒤로 뻗었다. 2살밖에 안 된 어린 우트리는 언니의 다리를 꼭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작은 입술은 움직였지만 단어를 형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한 지역 주민이 공황 상태로 꼽륜 경찰서로 달려가 소리쳤다. 투안 씨, 빨리 나와. 5명의 아이들이 추운 비에 버려졌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요. 50세가 넘은 제향군인 안투아는 언덕 기슭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경찰서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낡은 셔츠를 입고 나갔는데 겉모습은 단순하지만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다. 인생의 많은 폭풍을 경험한 눈을 가진 단 씨는 그의 친절과 헌신으로 지역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단 씨는 말문을 잃었다. 5명의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은 눈물을 가득 머금고 있었고 마른 손은 서로를 꽉 잡고 있어 고통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사회복지사 한 명도 현장에 도착해 안타까운 상황에 고개를 저었다. 마이는 어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우리를 갈라놓지 마. 라고 외쳤다. 사회복지사가 설명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엄격하게 형식적이었다. 이 5 아이들은 위탁보호소에 보내질 것이지만 어떤 보호소도 그들을 전부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나눠져야 합니다. 그 문장은 마치 마이의 심장을 꿰뚫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곧바로 형제자매들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다. 마이는 절망에 빠져 소리쳤다. 아니, 우리는 헤어지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리를 헤어지게 하지 마세요. 마이의 슬픈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말문을 잃었다. 8살 난, 6살 응옥, 4살 흐엉, 그리고 꼬마 린까지 남은 아이들의 눈은 모두 두려움과 도움을 간청하는 눈빛으로 마이를 향했습니다. 안투안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눈은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동정심이 가득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마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물었다. 이름이 뭐야? 왜 여기 있는 거야? 마이는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어졌다.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우리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함께 있고 싶어요. 저는 가장 나이가 많고 남동생들을 보호해야 해요. 투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이의 말은 그의 마음속의 옛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전쟁 후 남동생과 헤어진 고통이 그 기억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다시 한번 말을 꺼내 투안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데 법은 아이들을 함께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그럴 만한 자원도 없어요. 마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형제자매들을 꼭 껴안았다. 마치 자신의 작은 몸으로 온 세상을 지키고 싶은 듯이. 투안 씨는 마이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걱정으로 번쩍였다. 1분 후, 그는 똑바로 일어나 사회복지사에게 돌아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도 당신을 데려가려 하지 않는다면 저는 5 아이를 모두 입양하겠습니다. 공기가 너무 차갑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다. 지역 주민 한 명이 말했다. 투안 씨, 진심이신가요? 당신 같은 독신이 어떻게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다. 투안 씨,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재정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5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당국에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안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떨고 있는 막내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누구의 신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집이 필요하고 내가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투안 씨의 결연한 눈빛은 반대 의견을 잠시 잠재웠지만 모두가 이 결정이 무수한 도전과 시련을 동반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여 가장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마이는 처음으로 투안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다. 사회복지사는 여전히 신뢰하지 않으며 덧붙였다.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 여정은 험난할 겁니다. 투안 씨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 살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운 아침을 감동으로 가득 채우며 마무리되었다. 한 참전용사의 마음은 열렸고 험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투안 씨와 5 소녀들의 삶은 가장 힘든 날들로 시작되었다. 언덕 비탈에 자리 잡은 그의 작은 집은 독신 남성 하나가 살기에 겨우 충분했다. 이제는 5 아이가 함께 살아야 했다. 매일 아침 웃음소리, 울음소리, 그리고 작은 다툼 소리가 좁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맏딸 마이는 가장 먼저 일어나 집을 청소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투안 씨를 도왔다. 강한 아이였지만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우는 란을 달래거나 배가 고파 칭얼거리는 린을 진정시키느라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드러났다. 반면 장난꾸러기 성격을 가진 응옥은 종종 소란을 피우거나 몰래 밖으로 나가곤 했다. 또한 예민하고 잘 울던 라이와 막내인 린과 흥은 마이를 의지하며 떨어지지 않았다. 작은 집에는 침실 하나만 있었기에 투안 씨는 거실에 대나무 침대를 더 놓아 5 아이들이 잠잘 수 있게 했다. 매 끼니마다 투안 씨는 낡은 도구를 사용해 식사를 준비했고 아이들은 낡고 다른 나무 식탁 주위에 앉아 소박한 음식을 먹었다. 어느 날 저녁, 마이가 자신의 적은 밥을 란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본 투안 씨의 마음은 아팠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더 열심히 해야겠어.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부족한 상태로 살게 할 수는 없어. 이웃들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한 여자가 그의 집 앞을 지나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투안 씨가 아이들을 입양한 건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성인군자라고 떠들어대길 바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왜 아이들까지 끌어안아? 얼마 못 가 포기할 게 뻔해. 그 말들은 투안 씨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러나 마이의 희망 어린 눈빛과 린의 순진한 미소를 볼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남들의 말은 시험일 뿐이다. 아이들에게 나는 꼭 필요하다. 무너지지 않을 거야. 투안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며 채소를 기르고 닭을 키웠고, 밤에는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벽돌을 나르고 흙을 팠다. 총을 잡았던 그의 손은 이제 삽과 벽돌로 인해 굳은 살로 뒤덮였다. 어느 아침, 건설 현장에서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투안 씨를 마이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투안 아빠, 물 좀 드세요. 어젯밤 늦게 돌아오셨죠? 동생들은 제가 재웠어요. 마이의 말에 투안 씨는 기뻤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이가 항상 그를 도우려 노력하는 모습에 그는 하늘에 감사했다. 하지만 투안 씨가 5 소녀들을 위해 안정된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와중에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 마을의 사회복지 담당자인 판 씨는 그의 입양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마을 회의에서 판 씨는 크게 말했다. 투안 씨는 참전용사입니다. 그의 선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적, 재정적 조건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독신 남성인 그가 5 아이를 잘 키우고 교육할 수 있을까요? 판 씨의 말에 일부 공무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판 씨는 강조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반 선생은 어깨에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빈곤에 맞선 싸움일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와 사회적 의심에 맞선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 속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투안 씨 집 근처에 사는 이웃 리엔 씨는 친절한 눈으로 조용히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말했다. 투안 씨, 당신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리엔 부인은 더 자주 방문하여 단 씨에게 요리, 재봉, 아이 돌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 씨가 난로 위에 죽 한 그릇을 놓고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리엔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전쟁을 겪었으니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리엔 씨의 지원 덕분에 집안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깔끔하게 수선된 옷은 소녀들을 더 따뜻하게 느끼게 해준다. 정부의 압력과 이웃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리엔 씨의 도움과 투안 씨와 5 소녀 사이의 유대감은 그녀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족은 피해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장소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부부는 5명의 소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석유램프 아래서 웃고 농담을 나누는 반 씨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나는 할 수 있어. 이 가족은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그날 아침, 공동홀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 소녀의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한 공개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상충되는 의견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반 선생의 친절함 때문에 그를 지지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전직 군인인 한 사람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무대 위에서 판 씨는 진지한 얼굴로 일어섰다. 그는 파일을 잡고 홀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감정이 5아이의 양육을 지배하게 둘 수 없습니다. 단순히 숙박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발. 투안 씨는 안정적인 수입도 없고 육아 기술도 없는 베테랑입니다. 어떻게 이 책임을 맡을 수 있을까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판 씨는 멈춰 서서 마치 동의를 기다리는 듯 복도를 훑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반 씨를 가리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반 씨,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키운 적이 있습니까? 가난과 전쟁 상처로 가득한 삶에서 5명의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중 4명은 여자아이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줄까요? 그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홀 전체가 수군거렸고 몇몇 사람들은 판 씨의 주장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투아는 일어섰고 그의 눈은 단호했다. 강하고 깊은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다. 판 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제향군인이고 아이를 낳은 적이 없으며 육아는 제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잘합니다. 하지만 내가 왜 아직도 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지 알아? 그는 복도 구석에 앉아있는 5 소녀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가족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우리 둘을 입양해주지 않아서 남동생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저를 따라다녔고 이 아이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투아는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말을 멈추고 말했다.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매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집을 주기 위해 노력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족.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들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에게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온 홀이 조용했다. 반 씨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습니다. 갑자기 뒷줄에 있던 리엔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판 씨 맞은편 무대로 걸어 나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결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투안 씨의 이웃입니다. 저는 그가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음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망도 주었습니다. 그 사물은 돈이나 법정 문서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회장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몇몇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5 자녀 중 가장 나이 많은 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판 씨를 마주보며 서자 눈물이 고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의가 가득했다. 투안 씨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굶주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 선생님은 딸을 돌보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말을 듣고 보호해 주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별과 외로움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제발 우리가 그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란, 응목, 흐엉, 그리고 아기린도 앞으로 나서서 차례로 마이의 손을 잡았고 그들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장 못된 꼬마 응옥조차도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우리는 그저 같이 살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를 갈라놓지 마세요. 5명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회중 앞에 서 있는 광경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노인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판 씨, 저는 법에 연민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중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그럴 자격이 없다면 누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폭풍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또 다른 여성도 일어나서 말했다. 저는 단 씨를 지지합니다. 이 5 아이를 그보다 더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판 씨는 처음에 신뢰를 잃은 듯했다. 그는 파이를 붙잡고 목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투안 씨를 감시할 것이지만 위원회가 동의한다면 저는 투안 씨가 양육권을 유지하도록 승인할 것입니다. 정부는 투안 씨가 정기적으로 양육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는 조건 하에 5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를 듣자 강당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마이는 돌아서서 단을 꼭 껴안고 울면서 말했다. 반, 우리는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았어. 반 선생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소녀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뿐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어느 초여름의 어느 날, 밝은 노란 햇살이 단시 가족의 작은 지붕 위로 쏟아졌습니다. 5명의 고아 소녀와의 새로운 삶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익숙해졌으며 작은 집은 항상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투안 선생님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자전거를 타고 딸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에 익숙합니다. 온 가족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항상 사랑과 연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큰 언니 마이는 학교가 끝난 후에도 투안이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을 돕습니다. 나는 수줍음이 줄어들었고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으며 학교에서 문화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응옥은 여전히 장난이 심하지만 장난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흐엉과 리는 투안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항상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의 회의적인 표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마이는 종종 형제자매들에게 말했는데 마치 자신을 격려하듯이 말이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던 중 마이는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다리를 자전거로 건넜습니다. 다리는 좁고 안전 난간이 없습니다. 마이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트럭을 피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바퀴가 다리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급류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의 비명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강해서 누구도 감히 뛰어들어 구조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은 재빨리 반 씨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반 선생은 주저하지 않고 곧장 다리로 달려갔다. 그는 마이의 자전거가 물 위에 떠 있고 그녀의 모습이 물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즉시 강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마이를 잡으려고 해류를 따라 헤엄쳤습니다. 그는 마침내 소녀를 붙잡았지만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2 사람 모두 조금 더 멀리 휩쓸려 갔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손도 떨렸지만 여전히 마이를 팔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해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옷은 젖고 마이는 의식을 잃고 그의 품에 안긴 단씨의 모습은 보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한 노인이 속삭였다. 그는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해요. 사람들은 재빨리 도움을 주어 마이를 의료소로 데려갔습니다. 안투아는 추워서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마이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고 잠시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혼수 상태의 이틀을 보낸 후 깨어났다. 그녀는 옆에 앉아있는 반 선생님을 보고 힘이 빠졌다. 반 선생님은 잠이 부족해서 눈이 꺼져 있었다. 처음으로 마이는 목이 메어 투안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반 씨는 깜짝 놀라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감동적인 순간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사고 후로 마이는 투안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서 그의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응옥은 덜 못된 사람이다. 나는 더 많이 웃는다. 흐엉과 리는 투안 씨가 직장에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꼭 껴안으러 달려갑니다. 5명의 소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단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애정은 점차 그들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투안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비웃던 사람들도 견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쌀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야채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소녀들의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끝에 있는 한 노부인이 계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투안 씨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당신을 나쁘게 생각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아빠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요. 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반 씨의 가족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투안 씨의 5명의 소녀 입양에 강력히 반대했던 판 씨의 경영 실수가 폭로되었습니다. 판 씨는 부패와 사회복지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판 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해고되었고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판 씨의 죽음으로 투안 씨가 겪었던 힘든 한 장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투안 씨와 5명의 소녀가 현관에 모였습니다. 마이는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기대어 속삭였다. 형님, 제가 당신을 위해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투아는 그 어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눈은 행복과 희망으로 빛났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는 이 작은 가족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일몰 아래서 사랑과 단결이 느껴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평화로운 작은 마을 곳곳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투안 씨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단시 가족의 작은 집을 비췄습니다. 5년이 흘렀고 한때 순수하고 약했던 소녀들은 이제 다 자랐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꿈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언니 마이는 이제 15살 소녀가 되었는데 전보다 훨씬 키가 크고 성숙해졌습니다. 강하고 지적인 성격의 마이는 항상 어린 동생들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교사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마이는 매일 마을 아이들에게 기본 문자부터 수학까지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마이는 종종 투안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님, 저는 여기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우리가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민한 소녀이지만 이제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자신의 가족, 반씨, 그리고 힘든 시절을 그린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전문 예술가가 되어 자신의 그림을 통해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꿈꿉니다. 그녀는 종종 집 앞 나무 아래에 몇 시간씩 앉아서 주변 생활의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그리곤 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투안 씨에게 말했다. 형님, 저는 우리 가족의 큰 그림을 그려서 집에 걸어둘게요.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원래는 말썽꾸러기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소녀였던 응옥은 이제 성숙해지고 더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포츠, 특히 배구에 열정을 느꼈습니다. 응옥은 학교 시절 여자 배구팀의 일원이 되었고 종종 팀을 이끌고 지역 단위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응옥은 항상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거나 몰래 빠져나가 놀곤 했다는 단 선생님의 말씀을 자주 놀리곤 했습니다. 형님, 제가 예전에는 장난을 쳤기 때문에 당신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기분이 나아지셨나요? 11살의 흐엉은 글쓰기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앉아서 그녀의 가족, 투안 씨,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추억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을 적습니다. 흐엉은 작가가 되어 펜을 사용하여 가족이 배운 교훈을 공유하는 것을 꿈꿉니다. 막내 리는 이제 7살이고 활동적이고 연기를 좋아합니다. 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흐엉이 쓴 작은 연극을 공연해온 가족을 웃게 했습니다. 리는 언젠가 큰 무대에 서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꿈을 꿉니다. 이제 투안 씨는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했던 내성적인 사람에서 투안 씨는 이제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소녀들의 말을 듣는 법을 배웠고 초기처럼 엄격하거나 엄격하지 않게 되었다. 반 씨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5자매와 함께한 세월은 반 씨에게 많은 것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응옥이 완강하게 고집을 부릴 때 인내심을 갖는 법을 배웠고 난이 몰래 울 때도 이해해주는 법을 배웠으며 마이가 압박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격려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투안 역시 점차 지역사회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활동에 참여하여 가난한 가정을 돕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가난한 어린이를 지원합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모였을 때 마이는 투안과 그녀의 형제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형님, 우리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혈연이 없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안투안은 고개를 들어 어른들의 소녀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다. 당신이 운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도 운이 좋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족을 주었고 매일 살아가고 노력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그 식사는 별미는 없었지만 석유 램프의 따뜻한 빛 아래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작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투안의 가족이 18년 만에 감동적인 기적을 통해 재회한 날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노력과 힘든 노동 끝에 5 소녀는 이제 모두 자라서 각자의 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힘으로 보호하던 큰 언니 마이는 이제 선생님이 됐습니다. 마이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싶어서 작은 마을로 돌아가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예민한 소녀라는 이제 유명한 예술가가 됐습니다. 나는 방금 도시에서 첫 번째 그림 전시회를 마쳤는데 주제는 사랑하는 집으로 자신의 가족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말괄량이 소녀였던 응옥은 이제 국가 배구팀의 주장이 되어 나라에 영광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인내와 노력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반 선생님을 항상 기억합니다. 가장 어린 2 자매인 흐엄과 린 역시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흐엄은 가족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작가가 되었고, 린은 여배우로서 큰 무대에 서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날, 반 씨의 딸 5명이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5명이 오랜 세월 동안 모은 돈으로 지은 새 집이었습니다. 마이는 투안 씨를 집 앞으로 데려가 그의 손을 잡고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이게 우리의 선물입니다. 예전에는 형님께서 우리에게 지붕을 주셨고, 지금은 형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안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반지 딸들을 하나하나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은 행복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의 어려웠던 시절부터 오늘날의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린은 일어나서 부드럽게 말했다. 형님, 당신 덕분에 오늘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투안 씨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각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성공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십시오. 투안 씨의 가족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의 힘을 증명합니다. 가족에게는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내, 희생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은 서로에 대한 동정심 많은 마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명의 고아를 입양하는 한 남자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결의와 친절한 마음으로 인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투안 씨는 새 집 현관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햇살 속의 넓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딸들과 어린 손주들은 행복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몸을 굽혀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님,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형님도 우리를 있어서 행복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투아는 살짝 미소 지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가 행한 일, 그가 치른 희생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투안 씨와 그의 5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작은 집에서 시작한 그들은 함께 많은 폭풍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연민의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칭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감동적인 스토리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알림벨을 켜두면 우리 삶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도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